자, 우리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종민이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 어제 전일 합병 소식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형성된 시가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시가 자체는 굉장히 좋았으나 장초반 수급 들어오면서 양봉 형성 이후에 위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매도 주체가 누구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이 이제 기타 주주 비율이 몇 프로야? 한 66% 정도 되거든요. 66%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수 청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수 청구 행사 가격이 15만 813원입니다. 자, 이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야, 우리들이 합병을 할 건데, 야, 이거에 반대 의 제기할 사람들은 우리가 그 주식 사드릴 테니까 그냥 팔아버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얼마에 살 거예요? 15만 813원에 주식을 사줄게. 자,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 가격보다 아래에 있으면 어때요? 아래. 매수해서 매수 청구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이득을 보잖아. 근데 주가가 이 가격보다 올라 있어요. 올라 있어. 뭐 한 16만 1,000원이라고 15만 1,000원이라고 하자. 15만 1,000원이야.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매수 청구하면 손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сел트리온이 이 가격 부양책을 어떻게 내놓는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주가가 매수 청구 행사 가격 부근에서 있긴 합니다. 자, 일단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이 가격 위로만 좀 있어줘도 더할 나위가 없겠다. 오늘 주가가 이제 조가 기준으로 15만 800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찍어 누르는 놈들 누구요? 찍어 누르는 놈들 한번 보자. 그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한번 봤더니 왜 유진 로봇이 나와있어? 유진 로봇 지난주에 봤던 건데, 잠깐만. 셀트리온 알스. 자, 일단 그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지금 겁나게 팔아불고 있어요. 여기 바라보게 되시면 이제 연기금이 겁나게 팔아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투신도 그렇고, 그리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오늘 겁나게 팔아버립니다. 자, 아무래도 이 매수 청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경우가 좀 부담일 수 있겠고요. 뭐 셀트리온 측에서도 지금 일단 매수 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1조를 지금 예산을 추정하고 있죠. 근데 뭐 이보다도 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서정진 회장이 자신이 있다. 1조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매수 청구가.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는 것 같아요. 이제 주가를 부양시켜서 이제 매수 청구 못하게 하겠다, 요러한 좀 패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 부양책이 뭐가 나와줄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고, 어찌되었던 간에 매수 청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조가 넘어가면은 사실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는데, 또 서정진 회장이 1조가 넘어가더라도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을 하들들 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리스크가 또 있어요? 매출 감소, 뭐 단기적인 부분이긴 하겠지.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은 훨씬 개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래 분리되어 있었잖아. 분리되어 있던 사업 영역 구조가 일원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펀더멘탈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의 매출은 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일단은 이번 연도 죄송합니다. 자꾸 입이 있고요. 자, 셀트리온 이번 연도 추산되고 있는 매출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될 겁니다. 2조 3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지난해 셀트리온이 지금 2조 2,800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조 9천억 정도 되지. 자, 지난해 셀트리온 2조 2,800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조 9천억, 통합하면 4조가 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추산되는 매출이 2조 3천억 정도래. 그러면 어떻게? 반토막 수준인 거잖아, 반토막 매출이. 자, 왜 그런 거예요?
자, 얘네는 원래 이제 분업으로 갔었잖아요. 셀트리온이 이제 개발하고 의약품을 생산해내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이제 판매하고 해외에다가 이제 직판 시장을 형성해놓고 요런 이제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사 간의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둘이 합병이 되게 되면은 아니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인자 약품을 공급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그걸 갖다가 또 이제 해외 시장에다 팔아버리는 거고 이 공급 실적 자체가 상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날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매출이 안 잡히나라는 거예요. 셀트리온 쪽으로 공급했던 그 실적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2조 3천억대 요렇게 이제 반토막이 날 예정이다. 요것이 지금 사실 연기금 그리고 기관 그리고 투신들의 이 매도를 부추기는 그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있죠. 옛날 녹십자 랩셀도 이제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수 청구권이 그때 당시에 가격이 행사 가격이 녹십자 랩셀 10만 3천원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주가가 매수 청구권 이하에서 계속 빌빌 기었었거든요. 10만원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를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 투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은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앞으로 주가 부양책 뭘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반드시 매수 청구 행사 가격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부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그렇게 일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사실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녹십자 랩셀의 이 이전 사례와는 뭐 확실히 좀 다른 행보를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 전후로 이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사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도하려는 놈들과 그리고 또 주가를 부양하려는 이 셀트리온, 이들 간에 뭔가 또 팽팽한 이 신경전이 좀 있을 것 같다.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은 사실상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좋죠. 합병 이슈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요렇게 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수급을 불어올 것은 저는 단언컨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 겁나게 잘 팔리고 있는 램시마 SC, 요게 이제 미국에 출시가 되죠. 짐펜트라라고 해서, 침팬치 아닙니다. 짐펜트라라고 해서 미국 출시명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요거 이제 매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셀트리온은 한 30% 점유하겠다라고 하는데 보수적으로 한 15%만 나와줘도 우리 칭찬해 줍시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 유플라이마, 휴미라 뭡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의약품 아니에요, 휴미라. 휴미라 시장 규모가 무려 미국에서만 24조입니다. 24조. 어마어마하죠. 요거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 유플라이마가 이제 미국에 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제형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합병 진행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사실 이 휴미라, 다른 업체들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과 이제 경쟁을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내가 봤을 땐 오리지널을 조금 뛰어넘을 만한 그런 성과가 있지 않겠나. 왜?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 있게 전략을 구사할 것 같아.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한 일원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 이건 또 바로 뭘로 직결되겠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볼 수 있겠지. 왜? 다른 업체들은 다 현지 위탁 판매 업체랑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미국 시장에 내놓게 됐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냥 바로 그냥 현재 직판 구조를 만들어버렸잖아. 재고도 조정할 수 있고 가격도 내 맘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이랑 똑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 너네들끼리 그냥 그 우물 안에서 싸워. 우리 나름대로의 그냥 전략으로 갈게.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제한된 경쟁이 아니라 좀 제 제한에서 벗어난 이 셀트리온만의 경쟁을
이 미국 시장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상 뭐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 정도에 어떤 성과가 이제 두드러질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펀더멘탈,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같은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ADC라고 해서 항체 약물 접합체, 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항암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것이 이 세포 독성 항암제가 있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요. 세포 독성 항암제는 뭐야?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정상 세포고 암세포고 간에 그냥 융단 폭격으로 다 조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탈모가 있지. 왜? 이 우리의 모낭세포가 세포 분열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정상세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세포 분열, 세포 분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분열, 그 세포 분열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리는 그러한 기전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상세포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열을 많이 하는 이 모낭세포, 그리고 또 위장점막세포, 뭐 이런 것들도 다 사멸시켜버리는 그러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개선한 것이 이 표적 항암제인데, 자, 표적 항암제는 정밀 타격이라고 보면 돼. 세포 독성은 그냥 막 아군 적군 상관없이 그냥 융당 폭격으로 죽여버리는 것이고, 표적 항암제는 유도탄이요. 그냥 딱 표적을 딱 정해서 그것만 조져. 근데 또 이것도 부작용이 있지.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야. 암세포 이렇게 하나에는요 A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 하나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다양한 이걸 암세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이 A라는 암세포 안에 A만 있는 게 아니야. AB도 있고 AC도 있고 AD도 있고 AC브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 A를 타격으로 해. 그럼 AB는 못 잡잖아. 그럼 또 AB를 또 개발해야 돼. 그럼 AB 항체를 또 개발해서 얘를 잡아. 그럼 또 AC 항체도 개발해야 돼.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걸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해보면 어떨까? 이 세포독성 항암제의 강력한 파괴력과 이 표적 항암제의 이 정밀 타격을 결합한 것이 바로 이 ADC입니다. 요게 지금 우리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우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개발하려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든 상황이죠. 근데 요거를 지금 이 셀트리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AB 프로바이오랑 그리고 익수다 테라퓨틱스, 익수다 테라퓨틱스 얘네랑 같이 해서 이 ADC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금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진짜 임상이 조금 순항이 되면은 이건 대박 잭팟이요. 그냥 10배 가버리는 기전이니까요. 요것도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일단 좋습니다. 일단 합병 공시가 뜬 마당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펀더멘탈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거고, 얘네들이 합병을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에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니까 그런 점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록십자 랩셀이랑은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셀트론 측에서 이 주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오히려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셀트론의 케이스는 그런 공식이 있어. 주가는 절대로 이 매수 청구 행사 가격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이 공식을 어쩌면 깨보실 수도 있는 부양책이 나와줄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요정도 선 15만 800원 선에서만 마무리가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고, 다음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9월 1일 이전에 주주명부 폐쇄 이전 9월 1일날 주주명부 폐쇄합니다. 자, 그 이전에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이 종민이가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합병을 하게 되면은 뭐 좀 안 좋을 것 같다. 뭐 신주가 발행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또 뭐 있어? 또 뭐가 부담스러워? 합병 후에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9월 1일 이전에 그냥 셀트리온을 정리하셔야겠지만, 뭐 신주가 오히려 늘어남으로써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또 합병 후에 시장에서 굉장히 가치가 더욱 부각된다는 점을 바라봤을 때, 그래 그냥 가져가 볼자. 이런 분들은 그냥 9월 1일까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그 이후에 또 변동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사실 9월 1일 이후에 흘러가 봐야지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녹십자 랩셀의 케이스만 두고 보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아시겠지요? 오케이.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뭐 한 두세 개씩, 세네 개씩이라도 뭔가
변수 요인 그리고 다른 이슈 같은 것들이 관련해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알람 설정 버튼 꾹 누르셔서 이 종민이 영상 매일매일 시청하러 오시고요. 자, 그 밖에도 여러분들 이 영상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나 자료들을 올려놓는 이 무료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슈, 영상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셀트리온 주주분들이라면 우리 텔레그램에 반드시 들어오셔야겠죠. 이거 뭐 일일이 맨날 찾아보고 있을 것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이런 것들도 자로 우리가 다 깔끔하게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하니까 그냥 이런 것들로 귀찮게 찾아보지 마시고 한눈에 체크 바로바로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이러가 올려드린 건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겠지. 여기 7,500분이 이런 정보를 받아보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여기 돋보기에다가 그냥 검색만 해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안에 다 자료가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면 관련 기사들 우리가 아마 빠짐없이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이슈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야,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 매매에 굉장히 좋은 활용도가 되어줄 거니까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럼 그거 링크 누르고 그냥 입장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께 따로 연락드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종민이가 말투는 이래도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셨죠? 거짓말은 안 해. 약속은 늘 지켜드리지.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셀트리온 영상은 오늘은 아니고 오전에 찍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있다. 오후에 셀트리온 영상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 진짜 셀트리온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한번 저거 그 팝콘 같은 거 하나 준비해 두시고 같이 한번 관전 포인트 내가 탁탁 집어 드릴 테니까 그냥 그것만 보면서 이 종민이만 따라오세요. 아셨죠? 팔로우 미. 오케이.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요. 땡큐.